출범식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혁명 포럼 운영위원장 김학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편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면서 국민적 열망이었던 교육 개편 동향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유로 교육 개편을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교육 평등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자 공정성을 재천명하고 있으나 초점을 잘못 잡은 정시 확대 추진과 당장에 해도 모자랄 특권학교 폐지를 2025년 이후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은 가중한 입시 경쟁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입 자격고사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될 수능 절대평가도입과 공용형 사립대 전환 공약은 정시 수능 확대와 시범학교 수준의 공용형 사립대 운영으로 축소되면서 유야무야되고 있다. 임기 초 기세 있게 시작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실종되었으며 대학 교육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위협은 증대되고 있고 교육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답보 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그리하여 촛불혁명 이후 교육을 개편하라는 교육 주체와 국민 대중의 명령은 교육 주체들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한 문재인 정부의 비개혁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정체된 교육혁명을 다시 전진시키고 교육 주체들의 교육 개편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시대적 과제로 분명히 알리기 위해 교육혁명 포럼을 출범시킨다. 비록 교육혁명을 방해하고 해태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교육혁명은 이미 도덕한 흐름이 되어 공약화 단계를 지나 현실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우리는 교육혁명 의제를 더욱더 풍부하게 정리하여 현실적 방안들을 도출하고 대중들의 광고 위한 투쟁에 기초한 압도적인 힘으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기필코 현실화시킬 것이다.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대장정은 승리를 향하여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6일 교육혁명 포럼 감사합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할 때부터 함께 했었고요. 임순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기초발제를 해주실 우리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 특히 그 전체 교육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고등교육 정책을 상당히 많이 입안도 하시고 좋은 제안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아직까지 말을 잘 안 들어서 목이 많이 당해 계십니다. 임병훈 선생님으로부터 조국 사태가 제기한 교육적 의제와 쟁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 굉장히 온 나라를 뒤흔들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처음 얼마간 이 교육운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개혁, 공수처 설치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살다 보니까 나온 미세먼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취급이 됐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분들이 좀 상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다음에 이런 스펙 쌓기나 이런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사실은 이제 교육운동하는 분들도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이 2주 인턴하고 논문 제1저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이 국립대 교수를 학부모로 둔 학생들과 똑같이 그런 그 기회를 가졌다면 마찬가지로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상층, 특권층만 이제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이것들이 이제 대입시 또는 대학원 입시에 이제 활용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다면 그 검찰개혁만큼이나 사실 이제 검찰개혁 어떤다면
아주 이 징그러운 이 조직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개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골물대로 굶은 이 사회 불평등 문제, 이 교육계의 불평등 문제 이것도 이제 그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의 이제 균형성이 깨졌었다. 그리고 손대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 진정성이 이제 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은 아주 그 강력히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지난 2년 넘게 이제 허송 세월을 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전면적인 그런 개혁으로 볼지 좀 그 뭐랄까요 의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019년 10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수능 위주의 이제 정시 모집 확대 이것을 이제 의제로 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대입시만큼이나 사실 우리나라 사학비리 그리고 이제 이 초중등 이 왜곡된 이런 상황들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거 참 이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조국 사태의 교육적 쟁점이 사실은 이제 그 교육 전반에 이제 그 어떤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소위 그 무상교육,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에서 선생을 뽑는데 이제 그 이 인사비리가 있었다는 거. 사실 이거는 뭐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제 드러났고, 근데 많이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사학법인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라는 것은 다 아실 문제일 겁니다. 이런 무상교육을 하는 곳에서 말 그대로 교원 인건비를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데 그 교원을 인사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뒷돈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학교 법인들의 비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 이 어떤 다음에 초중등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대학 교육, 어떤 다음에 이제 이 이제 스펙 쌓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유리한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쌓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학벌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서열화된 이런 상황들까지가 전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졌다면 이제 그 장기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전반에 걸려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특히 이 공교육 하에서 이 사립학교를 어떻게 향후 대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웅동학원 이제 그 인사 비리라는 게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2016, 17년에 사회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이제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줬다. 그간의 경과를 본다면 일단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이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교육이라는 것은 뭐 모든 국가에서 사실 이제 사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넘어오면서 이 의무 무상 교육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공교육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 헌법에서 의무 교육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해야 되고 의무 교육은 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2004년이 되면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의무 무상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의무 무상 교육이 되면 이제 그 국가가 모든 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말대로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제 사립학교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국가가 국적 책임을 지는 이런 사립학교의 어떤 그 공공성과 이 학교 자치를 관할하는 그런 그 법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어야 됩니다.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공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만 관심을 뒀지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 논의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내후년이면 이 초등 중등 교육 전체가 공교육의 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본다면 이 사실상 이 공영형 사립학교인 즉 국가가 재정을 모두 부담하는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공적 가치를 강화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OECD 기준을 보더라도 이 국가가 교육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는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준 공립학교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공립학교에 준하는 그런 그 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그 공립학교와 이제 중등 단계에서 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이 차이를 보면 그 8페이지 표 이게 있는 것처럼 이 교장이나 교원에 대한 인사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이 학교 법인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학교 법인이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육청이 공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사실은 파견을 이제 이 사립학교에 시켜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해야만이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한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은 이제 학교 법인에 이제 비한다면 그 이제 노예 상태로 계속 전락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학교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학교 회계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인건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육청이 학교 회계에 대한 그런 그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위원회도 자문기구를 넘어서서 심의기구거나 아니면 적어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 내년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고 이 총선을 통해서 적어도 그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이 의무 무상교육의 이탈이라는 요 제도는 이미 교육감들도 조례나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그래서 자꾸 이 교육감들이 국가에 떠넘기지 말고 어쩐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직접적으로 이 사태를 통해서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산이 이제 어떤다면 이제 대학 문제, 어떤다면 대학 입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이 스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부모가 하나 쌓아줬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뭐 학벌 사회가 이미 어떤다면 촉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고 이 대학 서열화의 이제 그 영향으로 고등학교도 서열화되고 입시 경쟁은 아주 가열되고 어떤다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는 이것은 어떤다면 그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정당들에서 이런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요 학교의 관계 속에서 사립학교가 많고 이 사립학교는 2005년 때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뭐랄까요 정권의 위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정권의 위기를 사실은 이런 것을 기획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사실은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사회의 그 학벌 사회 문제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국민들도 거기에 상당 부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다면 그 처방이라는 것이 어떤다면 백약이 우유일 정도로 도착되고 처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충분히 사실이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린다면 그거는 사실 힘들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각주 8번에서 있는 것처럼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다면 굉장히 45.5%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 학종이 엄청난 이런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고 어떤다면 운동권 세대였다라는 86세대까지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그 특권적 지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봐도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다면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어떤다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그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쉬운 그런 공정성 이것이 결국은 정시로 모여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사실은 이 교육 문제가 구조적이고 복잡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다면 이 여론에 따라갈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론을 설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 문제라는 거 이것을 사실은 이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제 2019년 11월 8일 날이 고교 서열화 이제 기도 방안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이 물론 비난할 정책은 아니고 이것은 뭐 타당하고 환영할 정책이다. 그렇지만 왜 그 시점을 이번 정부도 아닌 다음 정부로 미루느냐 이런 것이 일체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교 서열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뿌리, 그 뿌리는 이제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를 제거해가지고 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이 되겠느냐. 결국 이것은 생선 효과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은 원상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자사고 등 폐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획일적 교육의 실신이 하향 평준화니 강남 8학번의 부활이나 사교육이 더 극렬해질 것이다. 이 중에서 이것이 부분적인 개혁이 된다면 강남의 8학번 부활이나 이 사교육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이런 현상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이 학벌 사회의 결국은 압력 때문에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교육이 왜곡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벌 사회가 대학 서열화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대학 서열화가 어떤 그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대입시를 격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한 부분 중에서도 대학 서열화 문제는 빼고 대입시나 초중등 교육의 왜곡만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문제 해결은 안 될 거다. 근데 지금 당정청을 통해서 본다면 전부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특히 이제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 말 그대로 학벌사회 문제 이것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는 그것이 문제로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고 현재로서는 현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이보다는 좀 더 현실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불평등과 이제 양극화가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바로 잡고 받기 위해서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넘어서서 어떤다면 대학 교육 체제 그다음에 이제 채용 시장의 불공정성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다면 이 소위 이제 이 사교육을 통해서 이 신분이 세습되는 말 그대로 특권적 지위가 세습되는 이런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떤다면 기회 공정성을 넘어서 이 결과 공정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개혁을 요구했고 이것은 적어도 당정청의 인식 수준보다는 훨씬 현실 문제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런 사법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하나 더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는 왜 교육을 하는지 그 목적, 그 효과 부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7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교육은 사실은 개인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교육을 접근했지 이 교육이 어떻게 본다면
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운영시키는 그런 의미, 이것을 어떤다면 공적인 이 가치와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식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하면 이 결과의 공정성이 사적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그 공정성이 돼버린다면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목적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생존해야 되고, 그것도 공동체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필요하고, 누구도 서로에 대해서도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우리 공교육은 어떤가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공교육, 의무부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공교육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비만큼이나 많은 그런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사교육비가 19조 원이고요. 대학 운영 경비가 사실은 19조 원인데, 대학 운영 경비와 똑같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각주 14번입니다. 자, 그런데 스펙 쌓기나 각종 불법 과외 등과 같은 이런 그 비용,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40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75조 원 정도이고, 중등교육 예산이 59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 사교육비 문제는 실로 정말 그 무의미한 그런 비용을 학생들의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그 허공에 날리는 이런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이 사교육비가 이미 공정한 기회라는 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교육비는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교육을 사적 욕망으로 접근하는 바로 그 욕망의 이제 사실은 달성 수단인 것이고, 교육 기회를 깨는, 말 그대로 이제 불공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원인이고, 어떻게 본다면 국가가 이를 묵인하고 어떤 정치에 온 것이 공교육 붕괴의 사실은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실은 사교육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사교육이라는 것이 뭐 특권 대물림이든 아니면 비자산적 상속이든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지 간에 신분상속의 이제 수단이 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이든 학원법이든 손을 봐서 적어도 이 공교육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 배움의 장이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되고,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가 학원 교사와 수강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이 관계로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야만이 사실은 이제 이 초중등 교육 문제가 그리고 어떤다면 교육을 통해서 공적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의 그 다음 목적으로서 저는 이 공동체와 조화되는 그런 이 교육, 특히 이 고등교육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이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공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적 효과, 어떤다면 개인이 좋은 직장을 잡고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적 욕망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어떤다면 사회를 대표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떤다면 이 공교육이고, 이런 공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의 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프랑스가 어떤다면 민주주의 확장, 민주주의의 고수를 위해서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해온 전통, 그리고 그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떤다면 정치적 대표자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만으로도, 즉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무형 효과만으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어떤다면 이 공교육을 해오고 있는 점.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이 대다수 OECD 국가들을 보면 공교육을, 특히 이제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것보다 선거 참여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에서 이제 2011년에 조사할 때 이런 일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거 참여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4개 있었습니다. 그 4개, 이제 한국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데입니다. 많이 알고 더 정책적 판단, 더 유권자적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계층이 왜 더 선거를 안 가는지 사실은 이제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우리와 비슷한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 그리스, 터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부의 창출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그 무상으로 교육받고 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줘서 그것이 사회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회 보장의 그런 재원이 된다라면, 어떤다면 누구나 공부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서유럽과 북유럽의 공적 가치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당부하는 것,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타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고 범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엘리트들이 엘리트 범죄를 저지르고 이너서클을 통해서 이런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사실은 뭐 국무총리든 장차관이든 누가 후보자로 되든 정권의 법률 위반 사례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 이건 다 어떤다면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뭐랄까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사적 욕망의 달성 수단으로 고등교육이 이미 전락된 지 오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못 가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그 경향들을 보여왔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고등교육의 의사도 능력도 없는 학생들까지 이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그래서 엄청난 기여율과 배움이 교육이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변질되어 온 이런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 사실은 단순하게 따이려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이 사교육시키니까 나도 사교육시켜야 되고, 남이 입시 컨설팅 가니까 나도 입시 컨설팅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애를 지업해서라도 학원을 보내야 되는, 정말 학원에 빠졌다고 부모가 아이 깜짝이를 때리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학원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참 어떤 가슴 아픈 우리의 그 현주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벌사회에 대한 대책, 이걸 통해서 대학의 서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또는 서열화된 대학의 체제 개편을 통해서 학벌사회를 완화시킬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개인시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 어떤다면 이 부분을 한 방향이 아니라 어떤다면 쌍방향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학벌사회의 문제는 사실은 이 학벌사회를 통해서 누리는 불법적인,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병들고 피폐시킨 것은 사실은 부당한 그런 소득들, 그것이 어떤다면 이 학벌사회의 이너서클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불법적인 이익들, 이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보다도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그 구조나 원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육 목적이 결국 이제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렇게 정책 기반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중들도 이제 같이 인식을 해 나가야만이 이제 이 교육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이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런다면 이제 공동 입시, 학위 제도를 하자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서울대 학생들이 반대고 서울대를 빼자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미 드린 사기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부터 그런 것의 효과를 없애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단순한 사고의 발생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고가 유지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좋은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말 그대로 사교육비와 이 불로소득에 쏟아붓고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실은 사교육비를 고등교육 비용에다가 전환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거의 미국 수준의 고등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쓸데없는 데 버리고 고등교육은 엉망이고 이 고등교육이 엉망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 가는 그리고 문제는 유학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많이 돌아오는데 이과 학생들 뭐 이런 데는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의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교육시켜서 효과는 딴 나라, 딴 지역이 차지하는 이런 것들 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가능성들을 기대는 매번 했지만 이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왔지만 안 됐다고 해서 그만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